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8화 리뷰 시작합니다. 드라마 다 모아놔. 경성군을 보고 환하게 웃는 성형군. 짧은 미소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이번은 선채기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이규에게 그녀가 정혼녀라고 말한다. 성형군은 선책에게 다정히 인사한 뒤 조용히 돌아선다. 선책에게 빨간 꽃을 건네는 2번. 선책이 역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인연옥을 건넨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맞추려 하는데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을 길을 지나가던 선책부가 우연히 목격하고 만다.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낡고 쓸쓸한 집 문턱에 성형군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어릴 적 선책이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기억에 잠긴 성형군. 그때 그는 장난스럽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나중에 커서 선채기가 시집 오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어린 선채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살짝 미소를 띄었다. 성형군은 경성군이 너무 과분한 것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선책은 낮에 벌어진 일 때문에 결국 방에 갇히고 말고 하지만 이번에는 감금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경성군은 선채기를 보러 담을 넘어가려 하지만 선책부와 새 오라버니가 굳게 막아선다. 어린 시절 왕에게 부모를 잃은 성형군은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러 간다. 그는 대국에서 귀하게 구한 약재를 바치며 가끔씩 와서 대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해 의심을 피해보려 하지만 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성형군을 지켜보며 그와 경성군을 시험해보려 마음먹는다. 선채기는 보고 싶은 이번에게 전하려 손전화를 직접 만들어서 이번에게 손전화를 건넨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책부가 나타나 사랑의 손전화선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고 만다. 이번은 선책의 새 오라버니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건네며 마음을 돌려보려 하고 선책부가 좋아하는 산삼주도 선물하지만 선책부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번은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며 선책 집 마당에 앉는다. 결국 눈이 하얗게 내려 모든 것을 덮은 그날 선책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한다. 선책은 마음이 복잡해 무당집을 찾는다. 무당의 몸에 들어온 씨는 깊은 눈으로 선책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번 선택 잘 해야 한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애정 부적 하나를 건넨다. 선책은 그 부적을 이번에 베개 밑에 몰래 넣으려 하지만 약조를 지키려는 이번은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 선책은 발걸음을 돌린다. 선책이에게 첫째 오라버니가 찾아와서 조심스레 성형군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드디어 왕이 기다리던 격구 시합날. 이번이 속한 팀이 앞서가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진다. 그 틈을 타 성형군은 주위 사람들에게 눈빛을 보내며 은밀히 신호를 보낸다. 이내 이번을 둘러싸는 인물들 사이로 성형군이 공을 낚아채고 공을 넣고 만다. 성형군이 격구채를 수겸에게 던지고 경성군이 날아가는 격구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의 격구채를 던지는데 격구채가 튕겨나가 그대로 왕이 앉은 쪽으로 날아간다. 왕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경성군은 왕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빈다. 선책에게 폭탄주를 만들어 달라며 치근대던 종친 3인방은 얼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아 크게 다쳤고 그 사이 이규가 웃으며 모습을 드러낸다. 종친 3인방의 표정이 전과는 사뭇 다르다. 그 순간 성형군 곁을 지나던 무당이 발걸음을 멈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피부를 스치듯 느껴진다. 무당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친다. 성형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기운에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하다. 이번은 마윤에게 조용히 성형군을 잘 감시하라 당부한다. 행랑아범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이번에게 전하는데 경성군의 어머님이 생전에 남긴 유품으로 만든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반지다.
한편 수겸은 꽃을 손에 들고 은혜를 찾아간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는 짧지만 따뜻한 시간, 둘은 조심스러운 행복에 잠시 물든다. 그러던 중 선책에게 경성군과 이번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다. 수겸은 은혜와 헤어진 길목에서 문득 손수건을 건네지 못한 걸 떠올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린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낯선 집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뒷모습이었다. 선책이는 경성군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곳엔 이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낯선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선책의 입을 막고 조용히 끌고 간다. 한편 선책의 집을 찾은 이번.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번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상한 동굴 속 낮고 웅성이는 소리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드러난다. 바로 성영군이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지고 그 안에 감춰진 진심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수겸은 은혜가 복면을 쓴 남자에게 몰래 돈을 건네며 조용히 오늘 밤 반드시 처리하라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그 복면 쓴 남자가 망치를 손에 든 채 선채기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도대체 은혜는 왜 선채기를 죽이려는 것일까?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졌던 진짜 얼굴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는 걸까? 현재의 어느 방 안. 누군가 소설을 읽는데 바로 선책의 이야기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을 읽는 사람은 또 다른 선책이다. 이 세계가 너무 좋다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또 다른 선책이. 그 순간 나무 조각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선책이를 찾으러 발걸음을 재촉한 청계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과연 선책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 속에서 그녀는 끝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드라마 다 모아나 다음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